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출향유사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금품을 유치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서진일 군산시 고향사랑기부팀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뭐 실시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할 수 있는 기존에 없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모든 그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되고요. 네. 군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이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은 이제 뭐 출향인사들이 좀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나. 네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렇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네. 그리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그 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됩니다. 네. 현재 지방은 그 전반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그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그다음에 지역의 정주 여건, 지방 재정의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은 물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등 이른바 지역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에 의한 이 기부금 모집을 이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네네.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상당히 그 경쟁적으로 네. 유치 활동을 벌일 텐데 네. 이런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시행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먼저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런 제도 시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다 감안해가지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제도이고요.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지금 시작된 지 15년이 됐어요. 15년이나 됐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그 논문과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게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기부금품이 상당히 모집이 활성화되고 네.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모양이죠. 네, 네,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물론 이제 선행한 그런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기대 효과도 상당하지 않겠는가 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일단 가장 크게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이 아닌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답례품인데요. 답례품을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도 살고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재정 효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네.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네, 네. 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은 이 기부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기부금은 일단 사용처가 법으로 명시가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모든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딱 명시된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네. 청소년 보호 육성, 뭐 문화예술과 복원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같이 어떤 이런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SOC 사업을 한다랄지 네네.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네, 뭐 일단은 그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주로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 지역 공동체 사업 네네. 이런 사업들은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예.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부금 포함을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좀 네. 이것이 상당히 그 공개가 투명하게 돼야 네. 믿고 우리 기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완비가 돼 있습니까? 아, 네. 그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제13조 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뭐 제6조와 9조 또 이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도 이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에 그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얼마 남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 공고, 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애 한 번 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게 그 공개하는 어떤 뭐 단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산해서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네, 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치단체는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지역 내에서는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있어도 네.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이 드는데 그렇죠. 물론 타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 네. 일단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제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제 군산시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제 뭐 우리는 전라북도는 불가능하지만 뭐 군산 시민들은 타 지역은 어디나 이제 가능한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향 인사도 저희한테 할 수 있겠고요. 답례품을 보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했을 때 그걸 보고 군산시를 또 이제 선택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는 이제 유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편은 이제 기부를 하게 된 분들한테 뭐 상당한 혜택이 네. 주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세액공제도 있고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신 답례품 네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떤 혜택이 뭐 그래도 무한정 또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네. 어떤 거 제한된 기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기부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금을 10만 원 이상 내는 근로소득자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가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전에 네,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30%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답례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3만 원의 효과가 있다. 네. 저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부자가 10만 원을 냈을 때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 기부를 해야 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10만 원 기부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을 10만 원 공제를 네. 받게 되고 네, 또 네. 답례품으로 30% 까지. 3만 원 네, 어치를 네. 받을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30%니까. 네, 네. 그럼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 좀 다릅니다. 이게 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좀 다르다. 네네. 10만 원 이상 이제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인데요. 연간 한 사람이 네,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이제 1인 한도가 50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네. 490만 원부터는 그 16.5%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네. 이제 거기에 따른 30% 똑같이 그건 제공이 돼서 예를 들어 500만 원 기부했을 때는 150만 원까지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세액 공제는 16.5%입니다. 16.5%가 네네. 500만 원 기부했을 경우는 네네. 16.5%를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네네. 500만 원에 대한 30%에 대한 150만 답례품을 원. 네. 받을 수가 있겠다. 네네. 이런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 기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의 네. 특성을 살린 그런 답례품이어야 네. 그런 매력적인 답례품이어야 좀 기부를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답례품을 어떤 걸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 예. 그 먼저 이 답례품이라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가장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요. 저희는 일단 제한 없이 품목 제한 없이 그 우선 선정 대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네. 뭐 지역 자원을 많이 쓴다든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게끔 제가 이제 공모를 저희가 했거든요. 공모를 예, 했군요. 22개 업체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22개 업체. 네네. 대개 품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군사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쌀이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흰 찰쌀보리도 이제 저희가 제안이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레장아찌, 그다음에 박대, 네. 젓갈 종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22개 품목에서 이제 답례를 이제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그 답례품을 선정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말하자면 뭐 홍보와 네. 또 유치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것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네. 어떻게 지금 다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이 답례품이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나머지 기타 홍보도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방송 캠페인도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랭카드도 그 붙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단지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서울에서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고향사랑 기부제 박람회가 있습니까? 네, 그건 개최했습니다. 예. 네, 그건 그래서 이제 개최했고. 거기서 네. 참석해서 저희 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또 이어서 홍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이제 홍보 그리고 유치 활동을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뭐 해당 인사들의 네, 어떤 네. 반응이랄까요? 네. 다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응 뭐 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도 시행이 첫 해인 만큼 아직 그 홍보가 뭐 100% 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군산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특히나 이제 군산시 출신이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이라든가 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이제 바로 시행되자마자 바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십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찬이나 무슨 네. 행사가 있고 협찬이나 뭐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 네네. 이것이 자칫하게 되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협찬과 아울러서 이렇게 되면 또 중복돼서 네. 이것이 준조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도 좀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좀 불식을 시키게 됩니까? 네. 그 저희가 일단 법으로 그 이해관계자에게는 이게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뭐 벌칙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돼 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지자체별로 과열 경쟁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네. 이렇게 개별적인 홍보, 네. 뭐 개별적인 이런 뭐 모금 강요, 권유 이런 것이 전혀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일반 개인한테는 이제 홍보나 유치 활동을 네, 할 수 네. 없게 돼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조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네. 내년에 이제 시행 첫 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좀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예상이 됩니까? 이런 시행착오. 일단 벌써 이제 시행착오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먼저 그 어떤 게 말씀을 있었습니까?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수제 맥주가 저희 군산에서는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수제 맥주 사업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그 메가를 이제 군산의 그 보리를 활용해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지역 농가도 살리고 또 이 수제 맥주를 창업하는 그 청년 창업가들이 또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목적과 맞는 이제 답례품인데 뭐 이제 저희가 수제 맥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먼저 이제 저 행안부에도 물어보고 네. 상업기관 물어봤는데 이제 특별한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다. 네. 전통주가 아니면 전통주가 아니면 예, 네. 주류는 뭐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다고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답이 와가지고 네. 불가피하게 또 이제 수제 맥주는 제공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법안 개정 등을 통해서 목적이 맞으면 어느 정도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이런 군산 수제 맥주 같은 예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지금 기부금 기부 고향사랑 기부와 관련된 법률 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좀 맞습니다. 적용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군산 수제 맥주 같으면은 그야말로 군산의 자원을 활용해서 네네 맞습니다. 군산에 그 주술을 준 청년들이 네네 개발한 네네 최신 상품이다. 맞습니다. 예. 지역 그렇게 농가도 되면, 살리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의 딱 취지에 네네, 맞는 맞습니다. 그런 예. 그 품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또 이 제한이 되면 예. 그만큼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을 하는데 좀 제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을 좀 개정하는 네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대를 갖고 네네. 지금 하자면 의욕을 네. 갖고 지금 활동을 하실 텐데 네네. 예,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첫 해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 네. 일단 가장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얼마큼 과연 기부금이 들어올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겠죠.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네. 그 수치가 네네. 관심 사항일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연구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제 그 도에서 한 용역이 있어가지고 용역도 보고 했는데 이게 참 수치가 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얼마큼 들어올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약 17억 정도 이제 들어올 17억 걸로 정도요?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답례품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기부금 사업도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7억이라는 숫자를 네. 설정하는데 네네. 나름대로 좀 근거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17억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까? 아, 네. 그 이제 일단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있어서 그 전문적인 이쪽 연구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이제 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우리 네. 국내에도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 일본이 이제 2015년도부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안정화 이제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도 인식률이라든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큼 제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기부가 얼마나 간편한지 이런 거 따졌을 때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억이 그 비율이 있거든요. 이제 네. 비율을 저희가 보니까 17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네. 여러 가지 그 선례 네네. 그리고 인식의 정도 네네. 이런 것들을 갖다 따져보면 그 정도가 네, 맞습니다.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이 될 텐데 네네. 첫 팀장을 맡아서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애를 좀 쓰셨을 것 같고 네네. 또 조금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네.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우선 당장 내년 어떤 네. 계획을 네네. 나름대로 지금 세웠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시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고,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뭐 기금 운용 계획, 답례품 등 이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벤치마킹도 왔었고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답례품만 남았는데요. 답례품을 원활하게 선정을 해서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딱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더 다양한 답례품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답례품 그 발굴 대전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고 행사 운영비를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사업을 또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네.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한 대시민 홍보 행사도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 모금을 또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랄지 이벤트 이런 것도 준비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려운 지방 재정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활로를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얼마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홍보와 유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일 분산시 고향사랑 기부팀장이었습니다. 서진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